자, 여기서부터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기에는 이 표에 보는 것처럼 5시기로 나눠서 공부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기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앞에 후삼국 배웠죠? 신라 말기 후삼국이 등장을 하는데 그 나라 중에서 후고구려로 계승한 고려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왕건이 세웠죠? 그리고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하면서 신라를 흡수를 했고, 그리고 견훤이 세운 후백제가 부자지간에 아빠, 아들 사이에 내분이 벌어지면서 고려가 후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통일을 하게 되면서 후삼국을 통일한 것을 고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려가 먼저 건국이 되고 나중에 신라, 백제 먹고 통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서 정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왕건이 고려를 세웠죠. 그래서 왕건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호족의 지배를, 호족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호족이 누군지 배웠잖아. 신라 말에 신라 경주가 개판이니까 지방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었죠. 이런 지방의 권력자들을 호족이라 불렀는데 왕건이 걔네들을 품으면서 같이 나라를 세운 거였죠. 그래서 왕건의 입장에서는 이 호족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사신관제, 기인제도처럼 호족을 강하게 다루기도 했었고, 결혼정책이나 사상정책처럼 달래기도 했었죠. 요거는 중학교 때 자세히 배웠는데 간단히 소개해주면, 사신관제는 그 지역을 잘하는 관리를 그 지역에 보내서 케어하는 거죠. 기인제도는 지방의 호족의 자식을 수도로 불러들여서 인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사신관제, 기인제도 시험에 잘 나왔었죠. 또 그렇다고 마냥 팍큐 날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호족들을 달래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학교 있지만 학생들 가끔씩 막 이렇게 혼내키기도 하지만 이렇게 혼내키기만 하면 애들이 반발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품어주죠. 뽀뽀도 해줘야지 애들이 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학교 애들은 선생님한테 뽀뽀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달립니다. 결혼정책. 호족의 딸들과 왕건이 결혼을 해. 이 호족 딸과 결혼하고 이쪽에 결혼하고. 그래서 결혼한 호족의 딸이 25명이래. 그래서 25명, 아니네. 29명이에요. 29명의 호족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만 25명이 태어나.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역사에서 왕건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 부인이 29명이야. 더 힘들려나? 그리고 사성정책. 왕의 성씨를 부여줍니다. 왕의 성씨가 뭐야? 왕씨잖아요. 그래서 박종민이 아니라 왕종민 해가지고 왕의 성씨를 부여해서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호족을 누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왕건의 호족 정책이었었죠. 그리고 북진 정책을 펼칩니다. 북쪽으로 진격하는 정책. 북쪽에 고구려가 있었죠. 고구려를 계승하고자 하는 왕건의 정책을 북진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 고구려 줄임말이죠. 그리고 고구려 쓰였던 평양을 서경이라고 해서 중시했고, 거란을 배척했었고, 그리고 영토도 고구려 땅까지 확장하려고 노력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북진 정책이라고 하고, 그리고 왕건은 죽으면서도 졸라 멋있게 죽었어. 야, 일로 와봐, 씨발, 나 유언할 테니까 남겨 해가지고 10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훈요 10조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와이프가 29명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아들이 25명이 태어납니다. 왕자들이죠. 말이 좋아서 왕자지 얘네들이 왕을 하고 싶어서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납니다. 거기에 승자가 광종이에요. 역사상 이게 미칠광자는 아닌데 미칠광자로 이해하면 좋아요. 미친 듯이 서로 죽입니다. 그리고 광종이 승리를 했는데 호족들을 죽입니다. 미친 듯이 자기 라이벌들을. 그리고 이런 거 실시합니다. 노비양건법. 호족이 데리고 있던 노비 있죠. 근데 불법으로 된 노비들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을 풀어주게 돼. 그리고 과거제를 실시해서 호족이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것을 막습니다. 유교 실력으로 관리를 뽑기 때문에 호족을 견제하는 거지. 그리고 공복을 제정합니다. 공복. 우리 공복에 운동하면 살이 쭉쭉 빠져요 그러잖아. 이 공복, 배를 비우는 공복이 아니라 공적인 유니폼, 공적인 복장. 그래서 유니폼들을 맞춰. 너는 잘생겼으니까 노란색, 너는 빨간색, 너는 뚱뚱하니까 빨간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들을 등급에 따라서 옷을 맞췄는데 왕을 기준으로 색깔로 줄을 쭉 세운 거겠지. 왕권 강화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호족은 누르고 왕의 권한을 늘리는 이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연호도 썼습니다. 특히 중풍. 자, 성종. 역사에서 성자 들어가면은 요게 일울 성자라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나라의 기틀을 완성한 왕을 성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체제를 정비하는데 성종한테 도움을 준 사람이 요 사람이에요. 최승로가 시부 28조라는 글을 올립니다.
여기에서 전하, 유교 정치하십시오. 불교도 좋지만 불교는 개인적으로 수양하는 데 좋은 것이고 나라를 굴리는 데는 유교가 짱입니다. 유교에 충성 있지 않습니까? 왕한테 충성할 수 있게 또 예의로서 통치하는 거 그런 거 아주 좋아요. 그래서 불교는 개인적으로 몸 닦을 때 좋은 것이고 나라를 다스릴 때는 유교가 짱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전하. 그래서 왕건, 광종, 성종 구별하는 게 상당히 시험 잘 나옵니다. 근데 이랬던 이제 호족들이 음서제나 고문정을 통해서 지들끼리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주로 호족이나 고려 만들 때 도움을 줬던 육도품들이 이런 걸 통해서 귀족이 되는데 요 귀족들을 문벌 귀족이라 부르죠. 요 시기 때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 이자겸이에요. 왕한테 자기 딸들을 계속 시집을 보내. 그럼 왕의 사위가 아니라 장인 어른이 되죠. 그래서 인종 때 왕의 장인 어른이었던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부 분열을 이용해서 진압은 했지만 궁궐이 불에 타고 왕권이 실추되죠. 뒤이어서 묘청이라는 사람이 서경천도 운동을 벌입니다. 서경은 아까도 나왔지만 평양이죠.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기 위한 움직임을 벌였는데 개경파의 김부식이 진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학교 때 자세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묘청은 서경 출신이에요. 그래서 묘청 그리고 기존에 쓰였던 개경의 김부식 이런 대결 구도로 설명을 하죠. 묘청이 뭘 주장하냐면 전하, 풍수지리적으로 서경이 명당입니다. 일로 수도를 옮기면은 금나라도 정벌할 수가 있고 주변국들이 전하한테 깜빡 대가리를 숙일 겁니다. 수도를 서경으로 옮깁시다. 그러니까 왕도 듣고 보니까 좋은 것 같거든. 자기한테 대가리를 숙인대야. 그래서 궁궐도 짓고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벼락이 쳐가지고 불에 탑니다. 그러니까 김부식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하 보십시오. 명당이라 그러는데 번개가 내려쳐서 젖댔습니다. 저게 무슨 명당입니까? 안 됩니다 해가지고 개경으로 옮기려던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고 김부식을 통해서 진압을 하게 되죠. 근데 김부식은 또 유학자네. 그래서 대결 구도로는 명당을 따지는 풍수지리설과 유학 대결 구도로 보통 얘기를 하고 서경파는 금나라 정벌하자 그랬었죠. 근데 개경파는 금나라한테 사대 임금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묘청이 반란 일으키고 김부식이 진압을 하죠.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들고 책을 하나 썼죠. 현재 남아있는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책 삼국사기를 썼죠. 요때입니다. 그래서 문벌이 성장하고 두 번의 반란이 있고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벌 새끼들이 졸라 깝쳐. 누구한테 깝치냐면 무신들한테 깝칩니다. 문신이 있고 무신이 있죠. 차이가 뭐예요? 문신은 이 머리 쓰는 관리를 말하는 거야. 근데 무신은 칼든 군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고려는 문신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문벌이 다 문신이거든. 무신은 아주 캐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차별을 해요.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러다가 보현원에서 난리가 나. 이게 어떻게 보면 놀이터인데 여기 왕과 문신과 무신이 있는데 여기서 무신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장군이 있는데 장군의 수염이 멋있거든. 이걸 태워버린다든지 파이어! 아니면 또 나이든 무신이 있는데 얘가 격투기 하다가 쓰러졌어. 그러니까 젊은 놈의 문신 새끼가 야 무신 네가 장군이야 해가지고 일어나봐 해가지고 싸대기 탁 쳐버리고 그러니까 장군인데도 수염 태우고 싸대기 쳐버리고 싸가지는 문신 새끼들이 깝친단 말이에요. 왕은 옆에서 깔깔대고 웃고 앉아있고 나 같아도 그냥 칼 뽑아가지고 죽여버리지. 실제로 그런 일이 보현원에서 벌어집니다. 이때 칼을 빼들었던 사람이 정중부, 경대승, 이음인이에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권력을 승계를 하죠. 그래서 이 시기를 하극상기라고 불러. 궁궐 들어가가지고 문신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왕을 위협해가지고 지들이 권력을 잡어. 그래서 신하가 왕을 위협해서 나라를 차지했단 말이야. 이런 걸 하극상이라 부르죠. 그래서 군인들이 권력을 잡았어. 그래서 군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어느 기구가 힘이 세지겠어요? 중방이 세집니다. 지금처럼 국방부야. 장군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장군들의 회의체인 중방이 세지겠죠. 그러다가 최충원이 권력을 잡는데 문제는 최충원 때부터는 최우, 최항, 최의 이런 식으로 쭉 최씨끼리 권력을 쭉 승계를 해가요. 그래서 이 시기를 최씨 집권기라고 부릅니다. 최충원부터 그 후손들이 쭉 권력을 승계하는. 그래서 무신 정권은 크게 두 시기입니다. 장군들끼리 권력을
쭉 승계하는 시기랑 최씨 집안에서 권력을 쭉 승계하는 시기. 근데 최충원은 중방보다는 자기가 이제 권력을 독점하잖아.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라의 일을 이 교정도감에서 거의 다 결정을 해. 그래서 이 교정도감이 시험에 잘 나오고, 또 자기가 언제 또 죽을지 모르잖아. 자기를 지키는 사병 있죠. 개인 경비병들 두는데 그것을 도방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나라 일은 여기서 결정하고 자기를 지키는 도방을 두었었던 거죠. 그리고 아들이었던 최후는 정방이라는 것도 만들었네. 인사권을 휘두릅니다. 인사권이 뭐냐면은 저기 국방부는 누가 앉고 교육부는 누가 하고 뭐 외교부는 너가 하고 이렇게 사람을 어느 부서에 배치시키는 거 있죠.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정방에서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삼비열처를 두었는데 나중에 삼비열처는 몽골에 저항하는 우리 민족의 자주성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최후 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몽골이. 그러면서 최씨 무신 정권은 망하게 되고 삼비열처가 끝까지 도망가면서 몽골에 저항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요 이유민입니다. 이유민은 천민 출신이야. 고려시대의 최하층민, 천민. 제일 아래 있던 놈이 제일 꼭대기로 올라온 거야. 위에 새끼도 죽여버리고. 하극상의 정점이 이유민인 거지. 천민 새끼가 나라를 차지했단 말이야. 이걸 사람들이 본 거지. 역시 이유민 새끼가 나라를 차지했네. 시발 나라하고 내가 얼굴 훨씬 잘생겼는데 내가 몸이 훨씬 좋은데 나라가 못할 수 있어? 해가지고 이때 반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단 농민들. 망이 망소이란 형님이 일한다. 망이 망소이란 형제가 반란 일으켰어. 어디서 일으켰냐면 공주에서. 마을 이름이 명악소예요. 소. 네! 이 소가 아니라 고려시대 소나면 이거 뭐라 그랬죠? 특수행정구역이에요. 향부곡소 들어봤나요?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인데 일반 마을과 다르게 여기는 왕따 당했었다 그랬잖아. 이사도 못 가고 세금도 가혹하게 때렸던 차별받던 지역이 소였어. 그래서 공주의 명악서라는 곳에서 요 두 형제가 반란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게 무신집권기 때야. 반란의 시기잖아. 하극상의 시기잖아. 그래서 정부도 이거 진압하면서 야, 너네 소에서 일반 군인으로 승격시켜 줄게. 그래서 망이 망소의 난을 계기로 이 소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게 잘 나오죠. 천민 중에 만적이라는 놈이 있는데 최충원의 노비예요. 얘가 반란을 꿈꿉니다. 개경, 수도의 개경에 노비들 불러 모아놓고 연설합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응? 나 만적을 보라고 똘똘하니까 나는 이런 말 할 수 있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어? 왕후장상이란 말은 왕족, 귀족의 씨가 따로 있느냐? 저 새끼들 죽여버리고 내가 권력 잡으면 나의 씨앗이 왕족, 귀족의 씨가 되는 거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어? 우리 주인들 죽여버리고 우리가 한 건 하자고 이렇게 부추기죠. 그러다가 누가 카톡으로 주인한테 이 새끼 깝치는데요? 카톡 보내가지고 만적의 이 봉기가 계획이 드러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이게 그 유명한 씨를 좋아했었던 만적. 꼭 기억해 주세요. 최충원 노비. 자, 그러다가 무신집거기가 뭘로 끝나냐면은 아까 최후 때 누가 쳐들어온다 그랬어요? 몽골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끝내 항복을 해. 그래서 개경으로 돌아갑니다. 최후 때 몽골이 쳐들어왔었을 때 어디로 도망간지 알아요? 몽골이 여기에서 세계 최강이잖아. 쳐들어오니까 얘네는 해군이 없기 때문에 바다 쪽으로 도망갔어요. 강화도로 도망갔었거든. 그러다 버티다가 끝내 개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왕이 항복을 해버려. 근데 거기에 반대했었던 최씨 집안은 삼변척 끌고 끝까지 저항을 한 거죠. 그래서 개경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때 성장하는 귀족을 권문세족이라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세상이니까 친원파들이 권력을 잡아요. 얘네들은 음서제 혜택이 있었죠. 자식들이 계속 세습하면서 관리가 되는 거. 그리고 대농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땅을 차지했던 쓰레기들이 이 권문세족이에요. 얼마나 많은 농장을 차지했냐면 산과 강을 경계할 정도로 온통 자기네 땅이야. 이걸 대농장이라 불러요. 심지어는 농민들이 농사를 져야 되는데 송곳, 자기 땅에 송곳 하나 꼽을 땅이 없을 정도로 이 새끼들이 다 가져갔어. 그래서 개경 환도를 하고 친원파들 그리고 이런 혜택들을 누렸던 쓰레기들이 있는데 이 쓰레기들을 권문세족이라 합니다. 이때는 몽골이 나라 이름을 바꾸죠. 원나라로 바꾼인데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간섭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섭했어요. 땅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식민기구를 설치했었고, 그리고 위상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나라의 부마국이 됩니다. 부마가 뭔지 알아요? 사위란 뜻이야. 황제의 사위를 부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고려는 몽골이 세운 원나라의 황제의 부마국이 돼. 한마디로 고려 왕은 원나라 황제 딸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왕 이름도 이렇게 바꿨어. 충땡왕. 요건 그때 바뀌는데 뭐 충렬왕, 충선왕, 충목왕 이런 식으로 몽골에 충성하라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왕이 있으면 요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왕실의 호칭과 관제가 격화됩니다. 그래서 부마, 황제의 사위이지만 약간 좀 자존심도 상하는 거죠. 그리고 내정 간섭을 합니다. 정동행성이라는 걸 설치해서 우리나라 간섭하게 되고, 그 간섭하는 사람을 다루가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자 빼앗아가고 응방이라 해서 매를 수탈해 갔어요. 우리나라 매가 그렇게 좋았나 봐. 그래서 매를 잡아들이는 기구, 응방까지 설치하고 매를 빼앗아갔고 우리나라 처녀들을 끌고 갔었고, 처녀들 끌려가면은 우리 일본군 위안부처럼 성적인 놀이가가 되기도 하고 노비, 종처럼 살기도 하고 비참한 삶을 살죠. 근데 예외도 있었다 그랬죠. 기황후라고 해가지고 몽골 황제의 부인이 되기도 해요. 걔는 운이 졸라 좋은 거지. 하지만 대다수 여자들이 가서 비참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안 끌려가려면은 결혼을 일찍 시키는 거지. 그래서 여자들이나 매를 끌고 갔었다라는 거. 그리고 고려의 풍습이 몽골에 유행하기도 하고 몽골의 풍습이 고려에서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남자들은 여기 머리 스타일이 앞에 딱 잘라가지고 뒤만 남기는 그런 몽골 풍습. 요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권문세족이란 쓰레기들이 등장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친원파들이고 음서로 관직을 독점했고 대농장으로 경제권을 장악했었던 애들, 그리고 그 당시 최고 기구였었던 도평의사사를 장악했던 애들이 권문세족이에요. 도평의사사는 여러분 도병마사라고 들어봤나요? 이따 보게 될 텐데 도병마사가 이 당시 때는 도평의사사로 바뀐 거예요. 그 당시 최고 권력기구예요. 이걸 얘네들이 잡고 좌지우지한 거지. 그러다가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원나라가 약해집니다. 왜? 명나라라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거든. 그래서 원나라는 쪼그라들고 명나라가 새로 커지기 시작해. 그래서 명나라하고 친한 신진사대부라는 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성리학자들이야. 이런 권문세족이나 무신이나 문범귀족은 주로 불교를 믿었는데 얘네들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키워준 게 공민왕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음소로 백으로 관직을 차지했다면 얘는 실력으로 과거 시험 봐가지고 그 지방에 있어서 향리 출신이야. 그래서 이 성리학자였던 신진사대부가 쓰레기였던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성장하던 때가 공민왕 때라는 거죠. 그래서 공민왕,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 공민왕인데 왕권 강화, 반원 정책 요 두 가지로 지배하게 됩니다. 왕권을 강화시켜요. 정방 폐지예요. 그러니까 요거 폐지하고, 그리고 성균관 정비합니다. 원래 국자감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성균관도 이름 바꿔요. 우리가 조선시대 학교로 알고 있는데 조선시대 학교는 맞지. 근데 고려 말에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교육시키냐면 유교 교육시켜서 신진사대부들이 여기서 성장하기 시작하죠. 성장한 애네들은 성리학자이고 누굴 비판했다? 요 쓰레기들을 비판했다. 그리고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신돈이라고 하는 스님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요. 땅전 백성민, 땅과 백성을 올바르게 되돌려 놓는 거야. 왜냐면 이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땅 차지하고 노비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불법으로 만든 땅과 불법으로 만든 노비를 원래대로 돌려주는 기구가 전민변정도감입니다. 신돈이 이 역할을 했었고 권문세족이 당연히 신돈 싫어했겠죠. 그래서 신돈 죽이고 신돈을 데려다 썼던 공민왕을 죽인 것이 권문세족입니다. 반격인 거죠. 그리고 반원 정책 펼쳐요. 이 반원이 아니야. 이 반원이 아니고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친원파 죽입니다. 기철 죽여버려요. 이건 아까 여기 공녀로 갔었던 여자 중에 성공안에 있었죠. 기황후의 오빠인데 자기 누이 동생이 몽골 황제의 부인이니까 어깨에 힘 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왕도 무시했던 개싸가지인데 이 새끼 대가리를 잘라버립니다. 기철. 그리고 우리나라 간섭했었던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하고 몽고시 풍습 폐지하고
격화되었던 왕실 호칭과 관제를 다시 복구시킵니다. 그리고 쌍성총과 물을 탈환을 해요. 이건 이미 이전에 차진했는데 요걸 무력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대략 요 부근 되는데 요 부근을 공민왕 때 차지했었다라는 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공민왕 때 좀 불행한 것이 외적들이 많이 쳐들어와. 북쪽으로 홍건적, 남쪽으로 왜구가 쳐들어오는 시기가 요 시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남쪽으로 왜구들이 쳐들어오는데 홍건적은 이게 붉은 홍자예요. 막 도둑질 하는데 빨간 머리 두건을 쓰고 도둑질 해가지고 홍건적이라고 불러요. 패션 관계가 좀 있는 애들이죠. 중국 오리지널 한족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 북쪽에서. 남쪽에서는 왜구 새끼들이 쳐들어옵니다. 일본 보통 왜라 부르죠. 구란 말은 도적구자예요. 일본 새끼들 중에서 도적 새끼들이 쳐들어오는데 대마도 해적들이에요. 대마도는 여기는 섬이죠. 스시마라고도 하는데 여기 거의 대다수가 산이기 때문에 농사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명나라를 습격하는 이 해구를, 이 도적 새끼들을 왜구라 불렀어요. 요 새끼들 쳐들어오니까 무찌르야 될 거 아니야. 무찌르면서 영웅이 된 애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영웅들을 신흥 무인 세력이라 불러요. 이성계란, 최영장군 이런 애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사대부들 성장했죠. 대표적인 게 정도전. 그래서 성리학을 받아들인 신진사대부랑 왜구 홍건적 무찌르면서 영웅이 된 이성계 같은 애들이랑 손을 잡죠. 그리고 쓰러져가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란 나라를 만들게 되죠. 자,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고려는 황제를 자치했습니다. 이걸 해동천하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성자 들어가니까 이거 노래야. 왕과 신하들이 술 마시고 놀다가 노래 불렀대. 그래서 지금처럼 뭐 랩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노래 불렀대. 해동의 천자는 뭐 신령과 부처님이니 하늘을 도와 교화를 펴러 오셨다. 남쪽과 북쪽 오랑캐 새끼들이 와서 대가리를 끓는다. 그러니까 막 자존심 쩌는 거지. 씨발 내가 할게 니 한번 불러봐 해가지고 대가리 끓어 하면서 뭐 노래 불렀는데 이런 노래가 있을 정도로 자존감이 엄청났었다라는 거지. 심지어는 연호까지 썼대. 준풍이라는 게 여기 쓰여져 있어. 야, 연호를 쓸 정도로 강했구나. 자존심 셌구나. 그리고 태조 무덤에서 뭔가 발견되었어. 동상이. 근데 요 모자가 황제만 쓰는 모자라는 거지. 야, 태조 왕관상에 황제가 쓰는 모자가 있구나. 그리고 고려의 궁궐을 봤더니 용머리상이 등장했어. 용은 황제를 지키는 상상 속의 동물이거든. 야, 그래서 이런 거 봤었을 때, 야, 자존감이 쩌는 고려였었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훈요 10조 누구의 유언이었어요? 왕건의 유언이었었죠. 그래서 보면은 불교를 되게 강조하고 있어. 절도 함부로 짓지 말라. 그리고 5조를 보면 서경은 우리 땅의 근본이다. 그래서 수시로 찾아가라. 서경이 지금 어디예요? 김정은 뚱땡이가 있는 평양이죠. 그래서 왕건은 불교 좋아했었고 김정은 뚱땡이가 있는 서경을 좋아했었다라는 거. 그 최승로의 시무 28조 아까 나왔었죠. 어느 왕한테 건의한 거죠? 성종. 그래서 청하건대 외관을 두소서 바깥에 보내는 관리. 그래서 지방. 왕건께서는 바빠가지고 지방 체크를 못했는데 성종 전하께서는 지방에 관리를 보내서 지방을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유교를 행하는 것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불교는 자신의 마음 다스리는 데는 좋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뭐가 좋습니까? 유교가 좋습니다. 유교 정치하라고 강조한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료입니다. 그리고 고려의 중앙통치조직 우리 중학교 때 배웠었죠.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나라에서는 삼성육부 따라 했습니다. 성이 몇 개여야 돼? 3개. 근데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어. 짬뽕이 들어오면 삼선 짬뽕으로 변형시킨 것처럼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 상서성, 성을 2개로 둡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죠? 그리고 육부는 똑같아. 그리고 송나라 걸 따라합니다. 중추원과 어사대. 그래서 요거는 송나라 걸 따라한 거야. 중추원은 비서기 역할, 비서실.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감시하는 거. 근데 우리 고려의 독자적인 것도 있어요. 이 2가지는 고려의 독자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 역사는 독자적인 거 좋아하죠? 그래서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건 국방 문제 해결하는 거고, 요거는 나라의 제도 바꾸는 거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얘네들만 들어갈 수 있어. 중소문화성의
높은 애들 있죠. 그리고 어사대 애들 있죠. 아니죠. 여기 중초원의 추밀 애들 있죠. 그래서 중소문화생의 높은 애들과 중초원의 높은 애들, 제신과 추밀이라고 그러는데 앞대가리에 따가지고 제신과 추밀, 제추 합작기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기구의 높은 애들만 어디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고려의 귀족적인 성격이 보이는 게 요거예요. 제추 합작기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얘기 안 해줬는데 여기 낭사랑 여기 어사대 얘네들을 합쳐서 대간이라 불러요. 얘네의 역할이 요거예요. 간쟁.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가 뭐 하려고 그러면은 조언해 주는 거야. 전하 아니되옵니다. 저거 구독하면 안 되고요. L4 역사 구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거야. 봉박. 전하가 A4 역사 보다가 좀 지루해. 구독 해지하려고 그래.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 그리고 석용. 관리를 안 칠 때 얘네들 허락을 받아야 돼. 전하 A4 역사 편집자 쟤 하면 안 됩니다. 쟤 편집 졸라 못해요. 얘를 안 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섭하는 것을 대간이라 불러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것만은 뻑큐입니다. 전하 이 자리는 누굴 앉히십시오. 그 역할이 대단한 거지. 그래서 고려의 독자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방행정 조직.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는 8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5도 양계로. 그래서 여기가 국경지역이잖아. 국경지역에는 군인들 많겠죠. 그래서 북계에 동계 해가지고 계가 두 개죠. 그래서 양계라고 불렀어요. 군사지역은. 그리고 남쪽 지역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 해가지고 5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후방은 5도, 국방지역은 양계. 그래서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이야. 5도 안에는 지금 우리가 보령시, 홍성군, 시군으로 나눠지잖아요. 이때는 군현으로 나눴어요. 우리 보령 같은 경우는 남포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5도 아래에 군이나 현을 두었다. 근데 현은 또 두 가지야. 주현이 있고 속현이 있어요. 주현에는 수도에서 지방간을 보낸 현을 주현이라 불렀고, 속현은 지방간이 보내지지 않은 거야. 그럼 여기 누가 다스릴까? 여기는 향리가 다스립니다. 그 고을의 실력자 향리가.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해서 향부곡 소로가 있었습니다. 얘네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 세금도 많이 내야 돼. 그래서 좀 차별받았었던. 그래서 5도에는 군현이 있고 향부곡소가 있었다. 근데 양계 지역은 국방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선 진이라고 해가지고 군사 도시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5도에는 안찰사라는 관리가 파견되었고, 양계에는 병마사라는 애가 파견이 되었었죠. 지금으로 치면 누가 파견될까? 도지사가 파견된 거죠. 이때는 안찰사, 병마사.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5도 양계로 쪼개진다라는 거,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줘야 되고, 삼경이 있었습니다. 역사에서 경은 뭘 말한다 그랬었죠? 수도경자예요. 그래서 수도가 3개 있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경, 평양, 개경, 원래 수도, 그리고 동경이라 해서 경주.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동경이 사라지고 남경만 이렇게 바뀌게 돼요. 남경은 지금 서울이죠. 그래서 변형이 있었다라는 거. 중요하진 않아요. 이해되죠? 자, 관리. 지금 시험 공무원 시험인데 고려시대 때 관리가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과거 시험을 보든지 음서의 혜택을 입든지. 음서는 백이에요. 백. 샤넬 백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의 낙하산 백. 그래서 5품 이상 자손들한테는 시험 보지 않고 관직을 그대로 세습해서 줍니다. 고려는 귀족 사회이기 때문에 음서의 파워가 엄청났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과거 시험을 보든지. 그래서 평민 이상이면은 누구나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문과, 잡과, 승과라는 시험이 있었는데, 승과는 스님이 되는, 스님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었었고, 잡과는 잡스러운 것들. 근데 문과는 이제 높은 관직을 갈 수 있는 게 문과였었죠. 특이한 점은 무과가 없었다라는 거. 장군을 뽑는 무과가 따로 없었어. 조선시대 때는 생기죠. 그래서 표로 보면은, 자, 문과, 잡과, 승과라고 하는 과거 시험이 있었고, 아니면 백으로 가는 음서가 있었고, 근데 높은 관리가 되려면은 문과라든지 음서로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문과는 이 두 종류가 있었고, 승과는 교종, 선종 배웠죠? 이런 거 통해서 스님이 관직이 되는 승계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몰라도 돼요. 과거냐, 음서냐, 요거만 알아도 됩니다.
그리고 유교 공부할 때 서울에는 국자감이 있었고, 고려 말에 성균관으로 바뀐다 그랬었죠. 그 지방에는 향교라는 게 생겨서 지방 교육을 책임졌습니다. 자, 여기서 또 볼게요. 이자겸 가문입니다. 아까 문벌귀족의 대표가 이자겸이었었죠. 경원 이씨인데 예종, 인종 두 황제의 와이프로 자기 딸을 들이밉니다. 힘이 세졌겠죠. 그러다 반란을 일으키다가 쫓겨나죠. 영광으로 쫓겨나서 영광에서 맛있는 물고기를 보게 되죠. 굴비. 이 굴비라는 생선의 이름이 이자겸 때문에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귀양 보낸 왕한테 선물 보내죠. 굴비. 굴복하지 않겠어 씨발 해가지고 자기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쫓겨났잖아.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그 맛있는 생선을 굴비로 이렇게 보낸 거죠. 졸라 비쌉니다. 선생님 이번에 명절이라서 집에 보냈는데 선생님 막 결제하는데 막 손이 떨렸어요. 졸라 비싸가지고. 소고기비도 비싸. 자, 서경천도를 둘러싼 주장이에요. 이 묘총이 이렇게 주장했어. 서경의 땅을 보니까 대화세다. 명당이다. 여기 땅값 졸라 비싸다. 응? 여기 이럴 수도 옮겨야 된다. 졸라 좋은 땅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김부식은 반대했어요. 서경 대하궁 30요곳에 벼락이 떨어졌다. 야, 명당이라 그러는데 벼락 떨어졌어? 거기 명당 족가라 그래. 여기 뭐 벼락 떨어지는데 명당이면 벼락 떨어지겠어? 해가지고 시발 해가지고 반란 일으켰다가 진압을 했죠. 그래서 서경천도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벌어진 서경천도 운동, 김부식이 진압을 했습니다. 자, 무신정변이 일어난 계기예요. 장군 이송이 있는데 얘가 원래 좀 힘이 약했나 봐. 다른 장군이랑 수박희라고 하는 권법을 겨루겠나 봐. 수박희는 전통무예가 있거든. 여기에서 진 거야. 도망갔대, 힘들어가지고. 그랬더니 문신 한내란 젊은 놈이 있거든. 나와가지고 이송 어떻게 했냐면은 뺨따구로 싸대기를 감긴 거야. 네가 그러고도 장군이야 씨발 해가지고 이 젊은 놈의 새끼가 장군한테 싸다구 대라고 해가지고 싸대기를 날렸던 일이 벌어진 거야. 그 정중부는 수염이 멋있는 아주 체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와가지고 네가 정중부라며 수염 멋있긴 하다 씨발 해가지고 라이터로 파이어 해가지고 정중부 수염도 타버리고, 그래가지고 못 참겠다 싶어서 칼을 빼드는 게 무신정변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새끼들이 권력을 잡았죠. 그래서 국방부에 해당되는 중방이 권력을 잡았고, 그 다음에 최씨 집안이 잡았죠. 그래서 최충원이 교정도감 최고 권력기구 만들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들 최후 때 몽골이 쳐들어왔었고, 또 정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사권을 행사했었었고, 그러다가 몽골한테 항복하면서 최씨 집안 때에서 대가 끊기게 되죠. 자, 무신주거 때 하극상의 시대라고 그랬었죠. 왜? 이음이 천민 출신이었잖아. 천민 출신이 권력 잡는 거 봤잖아. 그래서 그걸 보고 따라하죠. 반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망이망소의 반란, 공주 명확소난이라고도 했었죠. 이걸 계기로 특수행정국이 사라진다 그랬었죠. 그리고 개경에 최충원 노비였었던 만정의 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저 새끼도 죽이고 우리의 씨를 왕족의 씨로 만들자. 그 말이 여기 나와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시기만 잘 타고 나면 우리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저 새끼도 죽여버리자. 이것이 만정의 난. 원나라 간섭기 때 원의 부마국이긴 하지만 간섭을 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한 단계 급을 낮춰지게 되고, 그리고 국민왕 때 쌍성 총관부 지역을 무력으로 되찾았었다 그랬죠. 이성계 아나요? 조선을 세운 이성계 아빠가 이때 여기 책임자였었거든. 이자춘이라고. 그 사람이 협조를 받아서 여기를 차지합니다. 이 지도 시험 졸라 잘 나옵니다. 나오면 국민왕. 그리고 신돈, 권문세족 같은 쓰레기들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왕이 신돈 등용시켰죠. 스님이에요.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이라 해가지고 불법으로 만든, 여기 나오죠. 불법으로 만든 사람들, 여기 뭘 돌려줬냐면, 안 나오나요? 여기 있네. 전민, 밭전, 백성민, 권문세족, 이 쓰레기들이 사람들을 불법으로 땅을 빼앗아가고 불법으로 노비로 만들었단 말이야. 이거 원래대로 돌려놔라 라고 신돈이 개혁을 했는데 권문세족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신돈 죽이고 공민왕 죽이면서 개혁이 실패로 끝나게 됐었죠. 자, 최종 정리할게요. 자, 고려 시기가 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한 것이 호족의 도움을 받아서 왕건이었어요. 왕건은 호족을 빡큐 날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었죠. 그리고 고구려를 개성하기 위한 북진정책 이런 거 했었고, 유언을 남겼었고, 그리고 왕건이 수많은 아들을 낳았었다고 했죠. 아들들 싸움에서 승자 광종이 미친 듯이 호족들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런 걸로 통해서 왕권 강화를 했었죠. 노비
원상복구시켰고 실력으로 관리 뽑았고 관리들 옷 제정했었고 그래서 연호, 중풍까지 만들었었죠. 중풍이 아니에요. 준풍이에요. 중풍 걸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종은 체제를 완성했기 때문에 성자 쓴다 그랬었죠. 그래서 최승로라는 사람이 이걸 건의를 했고 이걸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 틀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 호족들이 힘을 키워서 문벌귀족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혜택들이 있었죠. 음서, 공음전, 혼인.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힘이 세진 이 쓰레기들이 문벌귀족이에요. 대표적인 이자겸. 왕의 부인으로 자기 딸을 자꾸 들이밀었죠. 그러다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이 되었고 그리고 묘총이 서경천도운동 벌였었죠. 묘총은 서경 출신이었는데 서경으로서도 옹기자라고 했었어요. 명분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다. 일로 옮기면 금나라도 정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경파가 가만히 안 있었었죠. 수도로 옮기면 자기네 땅값 떨어지니까. 그래서 김부식이 진압했었고 유학자이고 금나라 사대를 요구했었던 개경파랑 이 대결 구도가 상당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반란을 김부식이 진압하고 삼국사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문벌 귀족들이 깝치니까 무신들이 쿠데타 일으켰죠. 차별 대우를 이기지 못하고 보현원에서 칼을 빼들었어요. 그래서 무신 정권은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었죠. 구인들이 쭉 승계하는 시기. 그중에 이의미는 천민 출신이었죠. 그래서 중방이라고 하는 장군들의 회의기구가 권력이 셌었고 그러다가 최충원 때부터 최씨 집안들이 다 장악하죠. 그래서 최충원 때 교정도감 만들어서 나라를 좌지우지했었고 최후는 인사를 정방에서 했었었고 그리고 삼별초로 자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누가 쳐들어오나요? 몽골 쳐들어오면서 자기들 망하면서 삼별초를 통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삼별초가 끝까지 저항을 하고 그리고 이의민 보는 것처럼 하극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반란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 망이 망소인한 사람 이름이라고 그랬죠. 지역으로 치면 공주 명학소인한 소예난 그래서 요걸 계기로 특수행정구역이 사라지기 시작했었고 최충원의 노비였었던 만족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라고 하면서 노비들 부추기다가 카톡 한 방으로 목이 달아나네. 만적. 자, 그러다가 몽골한테 망했잖아. 항복했잖아. 그래서 몽골의 기대는 건문세족이라는 쓰레기들이 등장했었죠. 그래서 친원파, 음서제 혜택이 있었고 엄청나게 땅을 많이 차지해서 대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쓰레기들입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간섭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땅 빼앗겼었고 그리고 위상이 약해졌었고 그리고 내정 간섭했었죠. 정동행성이라고. 그리고 여자들이나 매를 빼앗아 갔었고 문화 주고받았었고 권문세족이라는 엄청난 대쓰레기들 분리수거도 안 돼 이 새끼들은. 그래가지고 친원 세력이 등장했었고 그리고 이때 이제 국민왕이 저항을 하죠. 왜냐면 분위기가 원나라가 약해지고 명나라가 커지는 이런 시기였단 말이야. 원명 조책을 이용해가지고 국민왕이 개혁을 합니다. 이때 국민왕이 키워줬던 애들이 신진사대부. 그래서 성균관을 통해서 신진사대부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거랑 별개로 신돈이나 스님 불러서 전민 변정동감시켜서 권문세족의 땅과 노비들을 다시 확보하려고 했었죠. 그랬더니 반격해서 실패로 끝나죠. 근데 반원 정책을 국민왕 살아있을 때 했었죠. 그래서 친원파 죽였고 간섭기구 없애버렸고 쌍성 총괄물을 다시 찾았죠. 그리고 요 시기에는 북쪽에서 홍건족, 남쪽에서 왜구가 깝치는 시기였는데 이거 진압하면서 영웅이 등장하죠. 이성계 같은 신흥무인 세력들 그리고 똘똘이들이 이때 등장했는데 이 똘똘이 중에 도전적인 남자가 있었죠. 정도전. 그리고 이성계가 이성을 잃고 개가 돼버리죠. 이성을 잃은 개랑 도전적인 정도전이랑 손을 잡고 조선을 세우게 되죠. 자, 그리고 고려는 조선보다 훨씬 자주성이 강했어요. 자기들 자존감이 쩔었었죠. 그래서 노래도 불렀고 우린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노래도 불렀었고 연호도 사용했었고 황지에 두 건도 썼었고 용머리상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왕건 죽으면서까지 폼 잡고 죽잖아. 나의 유언을 받아 적으라 해가지고 10개 받아 적잖아. 불교 강조했었고 서경 강조했었고 그리고 최승로는 성종한테 건의했었죠. 육도법 출신이야. 그래서 외관을 두십시오. 지방 체크하십시오. 저 새끼들 지방 사또들 제대로 일 안 하고 저 새끼들 게임하고 있습니다. PC방 가 있어요. 잡아와야 돼요. 외관 두고. 그리고 유교를 하십시오. 불교는 개인적으로 좋고 유교는 나라 다스릴 때 좋습니다. 그리고 통치 조직. 자, 당나라 거 있었고 송나라 거 있었고 역사는 우리 독자적인 거 좋아한다고 그랬었죠. 여기는 재신과 추밀이 들어갈 수 있는 제추 합작기구로서 아주 힘이 셌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낭사랑 여기 어사대랑 합쳐서 대간이라 불리면서 요런 간다 그랬었죠.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것만은 차마 할 수 없습니다. 전하 이 자리는 이 새끼가 적합합니다. 이런 것을
대간 역할이라고 합니다. 지방 행정 조직은 5도 양계로 이원화됐다고 그랬어요. 전방은 2개의 계를 뒀었고, 군사지역이라서 진을 두었었고, 군인이었던 병마사를 파견했었고, 후방의 5도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구였었고, 군현을 두었었고,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많았었고, 또 예외적으로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가 있었고, 여기는 안찰사라는 일반 관리가 파견됐었고, 지금의 도지사격이라고 그랬었죠. 관리가 되는 방법은 크게 2개. 과거, 실력, 문서, 백 세습됐었고, 여기서는 묵과가 실시 안 됐었고, 그리고 학교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기도 볼게요. 자, 이자겸, 힘이 세지는 가기도 봤었죠, 아까. 자, 서경천도를 둘러쌌고, 묘청과 기분식 의견 나눠지는 거 봤었죠. 그리고 묘청의 세력 범위는 서경을 중심으로 했었고, 무신정변의 계기는 차별했었다는 거. 싸다굴 치든지 수염을 파이어 시키든지, 그리고 무신정권 처음에 하극상의 시기, 최씨 집안, 교정도감, 정방 이 정도 알아둬야 되고, 무신주권기 정변은 만적의 난 알아둬야 되고, 망이망소의 난 알아둬야 되죠. 특히 망적의 난 뭐가 나온다? 씨. 이 씨가 아니죠. 아래쪽에 있는 그 씨죠. 그래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그리고 격화되었던 이것을 복구시킨 사람이 공민왕이었었죠. 땅도 여기 되찾았었죠. 쌍성총관부. 그리고 신돈 불러다가 전민 변정도감으로 개혁을 시도했지만 쓰레기들의 반격으로 실패했었다는 거.